기아가 너무 무리수를 남발하면서 롯데에게 1884일 만에 스윕패를 당했다. 솔직히 어느 정도 예상한 결과일 수도 있는데요. 이 시점에 선발 투수의 공백에 따른 불펜진의 피로도에 의하여 기아가 무너지는 건가요? 아니면 타선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요? 이범호 감독은 선발 마운드의 공백으로 인하여 위기감을 느끼고 어느 정도 전력이 복구될 때까지는 버티는 야구를 하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실제로 버티는 야구인지 아니면 무리수를 두고 있는지 판단이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성범이 복귀할 때도 무리하게 1군으로 올리면서 한참 동안 팀 타격의 흐름을 끊어 집중력을 흩어내는 상황을 만들더니 롯데와의 경기에서도 일반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전략을 꺼내면서 자멸한 듯 보입니다. 결국 결정은 감독이 하는 것이 맞지만 팬들이 보기에는 형님 야구의 희망 야구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롯데에게 스윕패를 당한 원인과 기아의 현재 전략의 문제점에 대하여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기아는 올 시즌 처음으로 롯데에게 스윕패를 당하면서 3연패에 들어섰는데요. 2위 NC에게 스윕승을 따내면서 상승했던 분위기를 다 날려먹으면서 이제는 연패를 끊는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것도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것이 선발 투수 로테이션의 두 자리가 빈 상태에서 그동안 잘 나가던 2위 팀이었던 NC 다이노스를 스윕으로 최상의 분위기로 롯데와의 경기에 들어섰지만 꼴찌 롯데에게 스윕패를 당하는 굴욕을 맛보면서 이제는 삼성과 주말 3연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은 선두를 달리고 있기에 이범호 감독의 너무 안일한 판단이 이런 결과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타이밍상의 선수 운용을 잘 못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21일 롯데와의 1차전에서 무실점으로 완벽 투구를 펼치고 장현식으로 교체가 되었던 7회의 상황에서 선두타자 노진혁의 몸에 맞는 볼로 출루를 시켰지만 연속되는 2명의 타자에 대해 아웃 카운트를 잘 잡았는데 곽도규로 교체할 것이 아니라 계속 장현식을 유지시켰으면 어땠을까라는 의문도 듭니다. 결국 곽도규로 교체되자 마자 폭투로 3루에 보냈고 김민성과 황성빈까지 연속으로 볼넷을 주면서 만루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결국 윤동희에게 적시타를 맞으면서 경기가 뒤집혔죠. 그리고 두 번째 폭투로 황성빈과 윤동희마저 홈으로 들어와 롯데로 완벽하게 분위기가 넘어갔습니다. 또한 경기 운용에 있어서 초보적인 모습이 많이 보이는데요. 이의리의 부상으로 인하여 한 달 이상 경험이 부족한 2명의 선수를 대체 선발로 출전시키는 것도 이해할 수 없는 조치입니다. 실제로 완벽히 검증이 안 된 상태로 희망회로를 돌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의리와 임기영이 둘 다 빠진 상황에서 당황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시즌 시작 전에 선발 투수가 이탈한다면 임기영이 대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2명 모두 빠지는 최악의 상황에서 별다른 대책 없이 경험이 적은 대체 선발을 오랫동안 투입하고 23일 롯데와의 경기에서는 선발로 김사윤을 투입하는 등 투수 운용만 더 힘들게 하여 불펜의 피로도를 높이고 있죠. 김사윤이 초반에 무너지면서 윤중현이 롱릴리프로 3이닝으로 길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으며 추가적으로 4명의 불펜진을 더 투입했습니다. 초반에 무너진 마운드에 곽도규를 제외한 출전한 모든 투수들이 실점을 기록하면서 이길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갔습니다. 그리고 5월의 사나이였던 소크라테스의 타격 침체에 대응하는 감독의 자세도 문제인데요. 23일 3차전에서 멀티히트를 기록하기는 했지만 앞선 2번의 경기에서 선발로 출전해 모두 안타를 생산하지 못하는 경기를 했습니다. 컨디션이 너무 나쁘다면 잠시 선발을 쉬게 하고 대타로 투입하거나 멘탈을 회복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나성범의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이범호 감독은 믿음의 야구, 일명 형님 야구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팬들도 보이는 답답한 전략에 대한 고집을 꺾어야 합니다. 선두를 유지하고 있기에 팬들의 비판적인 의견에 대하여 버틸 수 있었지만 만약 1위 수성에 실패를 한다면 모든 화살이 이범호 감독에게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선수에 대하여 믿는 상황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현재의 상황에서 너무 안일한 판단으로 밖에 보이지 않죠. 윌 크로우의 이탈로 인하여 교체가 아닌 대체 외인 투수를 구하는 것에 대하여 어중간한 선수를 영입한다면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재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어불성설의 말입니다. 나성범의 급한 복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너무 베테랑들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짙은데요. 4월 28일 갑작스럽게 복귀를 한 뒤 5월 12일에는 타율이 8푼까지 떨어졌으며 홈런이 나와서 부활을 알린 5월 14일까지 거의 2주가 넘는 경기에 투입하는 동안 기아에 잘 나갔던 타격 집중력의 흐름을 많이 끄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나고 생각해보기는 하지만 나성범의 타격 침체가 없었다면 3, 4경기는 더 승리를 했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복귀 이후 5월 중순까지 타격감도 찾지 못한 데다가 계속 중심 타선인 3번에 선발 출전시키면서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지만 이범호 감독은 좀 늦어지지만 나성범이 컨디션을 되찾을 것을 믿는다며 형님 야구의 표본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서 초보 감독의 리더십이 보이는데요. 이범호 감독이 말했던 것처럼 만약 실전 감각이 부족해서 타격이 살아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나성범을 중심 타선에 그렇게 계속 출전시켰으면 안 되었을 것입니다. 원칙상 2군에서 감각을 찾은 것을 확인하고 1군으로 올라오거나 고집대로 1군에서 적응시키기를 원했다면 9번에서 한 번씩 출전하거나 아니면 대타로 오랫동안 팀의 타격 집중력에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택했어야 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나성범의 이름값 때문에 같은 팀의 위안이 되고 상대팀 투수는 위축이 된다고 이야기했지만 그 당시에 나성범은 무섭지 않았을 것입니다. 80년대생 최초의 감독이라고 언론에서 띄워주니까 너무 어깨에 뽕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감독으로서 고집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승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프로야구는 멘탈 스포츠라고 말하는데요. 나성범이 중간에서 삼진이나 아웃을 당해 쉬어가는 코너가 되었을 때 다른 중심 타선의 선수들의 멘탈이 무너지지 않았을까요? 프로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면 팬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감독이 최선을 다한다는 것은 선수들의 멘탈을 잡아주고 최선의 경기력을 선보일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다 보니 김태형 감독의 말이 생각이 나는데요. 해줘야 할 선수, 이름값 있는 선수 이제 믿지 않는다. 컨디션이 좋아야 출전할 수 있다면서 성적 안 나오면서 팀 분위기를 해치는 몸값 높은 선수들을 2군으로 쳐내고 팀의 변화를 이끌어 점차 분위기가 상승하는 팀을 만들며 팬들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꼴찌의 상황과 선두의 상황이 다를 수는 있지만 한번 생각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승리를 위해 최적의 판단을 해야 하는 것이죠. 선발 투수의 공백이 이일이와 임기영의 복귀 시 어느 정도 해결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두 선수의 복귀가 무조건적인 해답을 아닐 것입니다. 부상 후에 복귀하기 때문에 1군에 와서는 실제 경기 결과가 좋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초보 감독 티를 내지 말고 정상적인 판단으로 최선의 경기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한 게임 차이로 아직은 선두를 유지하고 있기에 다시 파이팅해서 우승을 위해 열심히 경주해야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